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해브리데이의 첫 시작을 헤이보릿으로 하게 됐네요. 헤이보릿은 해봉스 페이보릿의 줄임말로 제가 한 달 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컨텐츠예요. 4월에 헤이보릿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늘 5월의 헤이보릿은 4, 5월 통틀어서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번 달은 기계랑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헤이보릿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헤이보릿은 이동식 에어컨이에요. 저는 지금 사촌 언니랑 같이 투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방이 있는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언니 방에만 에어컨이 달려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부터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는 타입인데 제 방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제가 살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반짝 더위가 찾아왔는데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저희 집이 되게 고층이고 햇빛도 잘 들다 보니까 방이 너무 달궈져서,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서 제 방이 시원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방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에어컨을 검색해봤어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자니 약간 설치 비용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실외기 구멍을. 그래서 집에 손상이 가는 일이고, 저는 월세 집에 사는데 제 돈을 주고 여기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제가 이 집에서 나갈 때는 그 에어컨을 두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선풍기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동식 에어컨이랑 창문형 에어컨이 실외기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인데, 보통 벽걸이 에어컨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바깥에 실외기를 설치해서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창문 같은 데다가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놔요. 창문으로 바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외기 없이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무조건 사야겠다.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든 없든 어쨌든 선풍기보단 나을 거고, 나는 이 집에서 이번 여름과 내년 여름을 버티기 위해서 사야겠다라고 해서 중고 거래로 샀어요. 이동식 에어컨 검색하니까 보통 신일 제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중고 거래에도 그 신일 제품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일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이동식 에어컨이 부피가 되게 커요. 사실 저는 살림을 더 늘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과 우리 집에 뭔가를 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풀로 차있는 상태라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좁은 방에 테이블도 2개나 있고 큼직한 화장대도 있고 너무 갑갑한데 이런 에어컨까지 있으면 더 갑갑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의 이 선택은 그래도 저는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동식 에어컨은 물론 벽걸이 에어컨이나 스탠드형 에어컨, 이런 정식 에어컨보다는 바람이 덜 차가워요. 바람이 덜 차갑고 그런 에어컨들이, 정식 에어컨들이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어서 그걸 좀 약간 유지시켜주잖아요. 근데 이동식 에어컨은 그 공기가 유지가 잘 되진 않아요. 차갑게 만든 공기가 잘 유지는 되지 않고 약간 선풍기와 에어컨의 중간에 있는, 강풍기와 에어컨의 사이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까지는 아닌 성능이지만 그래도 제 방은 되게 좁아서 이 이동식 에어컨을 잠시만 켜도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제 방에서 내내 시원한 채로 있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이걸 껐다 켰다 하면서 방의 온도를 조절하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 전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웠어요. 아마도 제 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동식 에어컨이. 그래서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은 너무 더운데 실외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약간 주저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에어컨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해서 그렇게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헤이보릿으로 남겨봤습니다. 가격은 이게 신제품은 막 3,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중고나라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매일매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2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아마도 이것보다 더 싸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중고나라에 달려가서 신일 이동식 에어컨을 검색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동식 에어컨을 검색하세요.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요란하다. 두 번째 헤이볼이 또 기계예요. 이 기계는 또 제가 사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올렸었어요. 안마기입니다. 제가 스토리 올렸던 거는 이 안마기가 아니고 제스파의 다리 안마기였어요. 그 다리 안마기는 제가 구매한 안마기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고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리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부피 차지를 한다는 점,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휴플러스 안마기를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41,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깁스하듯이 이렇게 하고 코드 꽂아가지고 하면은 안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잖아요. 바닥에 붙어있는 기계가 아니라서 목이랑 어깨 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다가 날개뼈 쪽에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좀 내려서 하다가 팔에 근육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안마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팔에 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리에도 대고 있고 되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항상 책상에 앉아서 편집을 하니까 이렇게 어깨도 좀 굽고 자세가 되게 바르지 못하고 항상 여기 목이랑 어깨 부분이 많이 뭉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폼롤러로 맨날 지져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보고 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마기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만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리가 굉장히 많이 뭉쳤었는데 안 되겠어, 사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4만원 정도니까 거의 마사지 한 번 받는 가격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한 번 받는다 생각하고 질러보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진짜 결과는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제가 폼롤러로 맨날 다리를 문지르고 누워가지고 어깨 이렇게 돌리고 그 위에 누워있고 온갖 행동을 다 해도 풀리지 않던 어깨가 얘로 풀렸어요. 얘가 딱 도착하던 날에 제가 잠을 잘못 자서인지 어깨가 그냥 굳어가지고 돌리는 것도 너무 아프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때마침 이 안마기가 배송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안마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조금 했는데 이렇게 목이 돌아가더라고요. 분명 아까는 여기가 뭉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돌릴 정도였는데. 그리고 종아리에 사용해도 되게 좋았어요. 안에 마사지 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물러주는 거거든요. 그냥 침대 위에 이 기계를 얹어놓고 그 원래 목을 끼우는 그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툭 얹고 있었는데 다리가 진짜 시원하면서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폼롤러, 조격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역시 기계가 최고야. 이거는 제가 사용해도 정말 좋았는데 부모님께 선물로 사드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플이에요.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어플입니다. 저는 돈을 되게 생각 없이 막 쓰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부끄럽긴 한데 돈을 결제하고 얼마 나왔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쓰다가 그날 밤이나 막 이럴 때 은행 어플 들어가서 얼마 남았지? 내가 이렇게 돈 썼어? 하면서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 어플들을 되게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저는 어릴 때 용돈기입장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쓴 돈을 기억을 못해서 용돈기입장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 어플을 찾을 때 무조건 이런 은행이랑 카드사랑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내가 쓴 금액이 기록되는 그런 어플들 위주로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여러 어플들을 막 이것저것 사용해보다가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에 정착해서 이제 엄청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입, 지출 이 항목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식사, 간식, 뷰티, 비즈니스, 교육, 생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게 통계 항목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의 소비 패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 비율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래에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거를 금액으로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식비를 이만큼이나 썼단 말이야? 내가 이번 달에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야? 옷을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야? 이제 그만 사야겠다 이런 자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분류를 제가 일일이 다 했어야 했는데 언제였더라?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제가 자주 쓰는 항목들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우아한 형제들, 이건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그거는 자동으로 식사로 넣고 편의점 이런 거 뭐 간식으로 넣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도 자동으로 간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자동으로 되니까 제가 거의 건들 일이 별로 없어져요. 물론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네이버페이로 음식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얘가 분류를 못하겠죠.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주니까 정말 편하고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돈을 막 쓰고 나서 후에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할 때면 항상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해서 얼마가 남았구나 라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했잖아요. 너무 귀찮은 과정이잖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친다는 게. 근데 얘는 이렇게 지문 암호만 풀면은 바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연동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나의 총 자산을 보여주는 칸이 떠요. 그래서 뱅크샐러드를 설치하고 나서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보려고 은행 어플에 들어가는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은행 어플은 그냥 이체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산을 정해서 이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 막 경고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예산을 짜놨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뭐 달력 모양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마다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기능은 딱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잔액 확인과 그리고 나의 소비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거 두 기능만 거의 활용을 하는데 정말 만족도 100%입니다. 네 번째 헤이보릿은 책이에요. 어른이 되기는 글렀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한 장이 한 편인 거죠. 한 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림책인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거를 고독한 집순이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주인공이 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보는 내내 맞아, 그렇지, 맞아 이러다가 다 읽어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이게 이북 기준으로 225쪽?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는 영어로 된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한글 번역본이 있고 뒷부분에는 영어 원문? 원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100쪽밖에 안 되는 양이라서 되게 가볍게 훅훅 읽어나가기 너무 재밌었고요. 저처럼 집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이거 뭐야 완전 내 얘기잖아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 캐릭터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저는 가볍게 읽기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강하고 나서는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책을 잘 안 읽게 됐었는데 이 책은 그림책이고 되게 쉬우니까 책을 읽는데 전혀 부담감이 안 느껴졌어요. 그냥 정말 읽으면서 쉬는 느낌? 그 다음은 드라마인데요.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드라마예요. 바로 미스 함무라비입니다. 미스 함무라비 보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는 적어도 2개는 보고 있고 뭐 많을 때는 되게 여러 개를 보고 있을 때도 있고 볼 게 많을 때는 볼 게 없으면은 예전 거를 또 정주행하기도 하고 저는 영화보다 드라마를 훨씬 좋아하고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게 습관이에요. 밥을 먹을 때나 편집을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틀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하는 드라마들 재밌어서 보는 드라마들도 있고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의리로 보는 드라마들도 있고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딱히 인생 드라마라고 말할 만한 드라마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인생 드라마가 될 것 같은 작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 함무라비예요. 요즘 방송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뭐 무법 변호사나 슈츠나 건법남녀, 미스 함무라비 이런 것들처럼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법 쪽의 이야기를 나눈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몰렸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거의 다 한 번씩 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다들 그냥 재밌네 하고 이렇게 넘기는데 미스 함무라비는 되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어요.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들 얘긴데 보통 재판하면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드라마로 보여주잖아요.
뭐 살인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 보여주는데 이거는 민사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 대본을 쓴 작가님이 문유석 판사님이라고 남자 판사분인데 저는 이 작품을 판사분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놀라고 남자분이 썼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랐어요. 여성들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뭐 많은 것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내셔서 당연히 여성분일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쓴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심장에 박히고 진행도 너무 좋고 이래서 판사님일 줄 몰랐는데 문유석 판사님은 계속 드라마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드라마는 정말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서 볼 때마다 되게 막 울컥울컥하고 막 진짜 갑자기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저 보면서 맨날 울거든요. 지금 4회까지밖에 안 했는데 4회 보는 내내 계속 울었어요. 되게 씩씩대면서 막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되게 속 시원하게 행동을 해줘서 저는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여자 판사가 이끌어 나가는 드라마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되게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사 얘기들이나 뭐 조폭 얘기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되게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드라마가 몇 없기도 하고 너무 현실을 잘 보여주고 그런 드라마들을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좀 지겹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스 함무라비는 되게 신선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헤이보릿은 드라마인데 이건 이미 종영한 드라마고 되게 웃겨요.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거는 드라마들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온 드라마는 다 봐서 볼 게 없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는데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가다가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게 눈에 띄었고 되게 웃기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 하고 딱 눌렀는데 1회부터 너무 웃긴 거예요. 더러운 소재들로 웃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가벼운 소재들로 많이 웃기는데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가볍게 옆에 틀어놓기 너무 재밌고 미스 함무라비는 그 드라마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약간 낱낱이 본다면 이거는 정말 그냥 틀어놓기 정말 좋은 드라마인 거예요. 물론 그걸 보면서 약간 불편한 대사들도 좀 있었고 캐릭터도 약간 불편한 캐릭터들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저에게 즐거움을 많이 줬던, 웃음을 많이 줬던 드라마예요. 다들 취향이 다르고 그때그때 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때는 진지한 걸 보고 싶고 몰입해서 보고 싶고 이럴 때가 있고 가볍게 그냥 즐기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게 즐기고 싶다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린 두 가지 드라마가 완전 상반되는 각각의 성질을 띠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5월의 헤이보릿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먹고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헤브리데이의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